네, 앞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나툼공법. 나툼공법은 폭약, 화약을 발파해가지고 집안을 아치 형태로 굴착하고 지보제를 이용해서 터널의 단면을 안정화하는 공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악 터널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네, 이 터널 공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산악의 안반을 뚫어가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단면 변화라든가 연약 집안으로부터 격경함까지, 격경함이 뭐예요? 아주 단단한 안반. 우리가 이제 경함, 연함, 풍함 있잖아요. 그죠? 이 안반 중에서도 경함 중에서도 극자가 들어갔으니까 접도가 들어갔으니까 아주 단단한 암이겠죠. 그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반이 파란색. 그 파란색 중에서 새파란색. 파란색보다 더 강한 안반이 되겠죠. 그죠? 하여튼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극경함까지 적용이 가능한 공법이 나툼 공법이에요. 예. 물론 연약한 집안을 뚫어갈 때는 발파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집안 보강 공법, 우리가 이제 다단 그라우팅이라고 해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러한 연약 집안 보강 공법을 하면서 계속 뚫어 나가야 돼요. 그죠? 예. 연약 집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 땅속에서 연약 집안 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파쇄대라든가 단청 파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약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나툼 공법이에요. 이 나툼 공법은 밑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이 보면 상반 하반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단면 스프링 라인, 단면 지름, 원형 단면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스프링 라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허리 부분. 네. 그 스프링 라인 윗부분을 굴착을 하는 거예요. 전보드릴이에요. 전보드릴 지금 보시면 이제 전보드릴이 공급되니까 전선은 어떻게 바닥에서 다 띄웠죠. 그죠? 우리 분이 이제 안전공학 시간이니까 이런 분들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막장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낙반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까 쇼크리트를 바로바로 뿌려야 돼요. 터널을 굴착하고 난 뒤에 전보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먼저 연약 집안대가 있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큰 구멍들이 보이죠. 그죠? 뺑글 돌아가면서 원형 지름을 따라가지고 돌아가면서 구멍들을 다 뚫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강간 다단 그라우팅이 가지고 강관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라우팅을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안반은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뚫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간 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쓰는 거예요. 강간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집안을 보강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장약 전부 드릴로 해가지고 천공을 하고 장약 폭약을 넣고 발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로자는 앞쪽으로 접근 금지 앞쪽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쇼크리트가 하얀색이 이제 쇼크리트가 경화가 된 거예요. 쇼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도 낙반 낙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루떡 떨어처럼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떡이 이제 시루떡이라고 청청 넣는 떡이 있죠. 그죠? 시루떡. 이런 시루떡 떨어지듯이 이 부분이 툭 떨어질 수 있어요. 툭 떨어지면 예상치 못하게 하부에 있는 근로자가 맞아가지고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반 낙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쇼크리트가. 자, 쇼크리트가 완성되면 지금 요 오른쪽 사진의 기계는 뭐냐면 라이닝 폼이에요. 라이닝 폼과 철근 대차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위에 부분은 하얀색 부분이 보이죠. 그죠? 방수포예요. 방수포로 전부 다 터널, 아치형 터널을 전부 다 감싼 거예요. 그럼 방수포가 이어지는 부분은 융착 공법을 해가지고 서로 겹침 길이를 확보하고 융착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밀봉시키는 거예요. 융착을 해가지고 서로 밀봉시키면서 터널 방수포를 시공해 나오는 거예요. 터널 방수포를 시공했는데 바로 지금 라이닝 폼이 들어갔죠. 그죠? 안반이 단단하니까 이 안반이 극경함이니까 단단하니까 철근을 넣지 않은 거예요. 안반이 단단할수록 철근을 안 넣습니다. 그죠? A타입, B타입이 있어요. A타입으로 해가지고 철근을 넣지 않고 바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보 효과가 높으니까 안반 자체가 극경함이라 지보 효과가 높아가지고 철근을 생략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구조적으로 안반의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구조 검토에 의해 가지고 철근을 생략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나툼 공법의 특징이 있어요. 나툼 공법은 원집안, 그러니까 이 아치 터널의 원집안을 자체를 지보 효과를 이용한다 이거죠. 아치 터널의 지보 효과를 이용한다 이거죠. 안반 자체를 지보 효과를 한다 이거죠. 큰 단면을 만들 수 있고 곡선 방향으로 굴진한다 이거죠. 굴진 방향이 직선이 아니라도 된다 이거죠. 터널이 들어가다 보면 휘어지는 터널이 있잖아요. 곡선 터널도 굴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곡선 터널이 굴착이 가능하지 못한 공법이 있겠죠. 그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화약 발파로 해가지고 낙반 낙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3번은 이렇게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발파에 의하다 보니까 터널을 계속적으로 발파해가지고 굴착하다 보니까 발파에 의해가지고 전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전리라면 균열이잖아요. 균열. 폭약을 빵 터뜨리는데 보이지 않는 균열도 있고 균열이 발생해 있는 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지금은 낙반이 안 내지만 이 균열이 해가지고 진동으로 해가지고 툭 돌이 상부에 있는 천단 부분을 그러는데 위에 부분을 천단이라고 그래요. 천단 부분에 돌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낙반 사고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나툼 터널에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쇼크리트를 뿌리고 쇼크리트가 경화되고 난 뒤에 근로자를 진입시켜야 된다. 막장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환기 설비가 필요해요. 왜 환기 설비가 필요하냐면 발파로 터뜨리니까 터뜨릴 때 화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활이라든가 안반이 크게 나가는 거는 잘게 부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게 부수는 거를 소활이라고 그래요. 소활 작업을 하면 뿌레가루 소활 작업을 하면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에 먼지가 많이 있다. 터널 내부는.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은 환기 설비를 통해 가지고 공기를 공급하고 신선한 공기는 외부에서 극기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안에 있는 오염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공기는 배기를 통해 가지고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버력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반이 크게 부서진 거를 이제 버력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버력 이렇게 력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정확한 용어는 버력이에요. 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력을 이제 큰 안반이 있으면 소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소활 작업. 잘게 부수는 거예요. 소활 작업을 잘게 부숴가 300mm 이하를 부술 때는 300mm 이하로 부서지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로공사 때 우리가 배울 텐데 노체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100mm 이하로 잘게 부수면 또 노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쇼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묻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버력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게 부숴 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발파암을 우리가 버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버력 처리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발파암들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버력 처리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어제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단단한 안반이라도 쇼크리트를 뿌려야 되니까 집어제가 필요해요. 집어제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와이어메시를 붙이고 쇼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와이어메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잘 안 써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 쇼크리트를 뿌리고 락폴트를 이용해서 안반이 전리가 많이 발달하고 파쇄대가 보이고 용출수가 보이고 굉장히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쇼크리트 뿌리기 전에 락볼트를 이해가지고 쇼크리트를 같이 뿌려가지고 안반을 일체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쇼크리트라면 락볼트 같으면 터널 단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보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막장면에 뚫듯이 단면에다가 뚫어가지고 안반을 고정하는 락볼트 공법이 있어요. 이렇게 락볼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도심지 터널에 락볼트를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락볼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지보를 이용한다 이죠. 강지보는 레티스가 있고 레티스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틸 리버가 있어요. 스틸 리버 같은 경우에는 H빔이 이렇게 H빔이 아치식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스틸 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으로 되는 이렇게 우리 데크판 위에 이제 철근이 레티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레티스처럼 철근을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상부건 하부건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거를 원형식으로 휘어져 있는 그런 지보가 있어요. 요런 지보를 이용해서 쇼크리트를 해가지고 안반을 지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번째로 지보가 필요하다. 요거 이제 나툼 공법 설명드렸어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GTX A09 뭐 그리고 서해선 공구가 있잖아요. 그죠? 안산에서부터 이제 여의도까지 오는 지하 땅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시영 역사, 시영 구간, 시영구의 금천구 아래에 있는 시영 쪽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 터널이 대단히 커요. 그죠? 네, 대단면이에요. 대단면이고 이게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부에 역사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이 도착하고 레일을 깔아가지고 노반을 깔아가지고 지하철이 도착하고 위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승하강할 수 있고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단면이 되는 거죠. 단면이 굉장히 크니까 이 철근을 배건하기 위해서 철근 대차예요. 철근 대차가 바퀴가 가운데에 하나 더 있어요. 단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스프링 라인이 적어도 5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 라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철근까지 배건된 거예요. 철근이 배건됐다는 거는 철근 뒤쪽에 방수포가 시공이 된 거예요. 방수포를 시공하기 위해서 철근 대차, 방수포 대차는 요 대차를 이용해요. 요 철근 대차. 이게 지금 철근 대차예요. 철근 대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요게 제 다 발판이에요. 우리가 통상 이제 중규모의 단면 같은 경우, 대단면 말고 중규모 터널 같은 경우에는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발판이 한 3단 정도, 4단 정도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7, 8단까지 있어요. 7, 8단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철근을 계속 배건하는 거예요. 라운드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배건이 된 게 지금 요 부분이 보이시는 요 철근이 배건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철근이 배건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터널 라이닝이 굉장히 지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철근이 배건된 거죠. 그죠? 안반이 단단하더라도 이 역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근까지 배건을 한 거예요. 백호가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점검할 때에 점검 원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 하부에는 지금 이제 공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철근들이 이제 이렇게 배건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공동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기차가 다니는 내일은 이렇게 되고 환승센터가 된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나툼 공법의 특징 7번째. 방수막 시공이 필요하다. 이제 방수포. 터널 라운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단면. 발파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렇게 따라가지고 쇼크리트를 뿌리겠죠. 그죠? 이렇게 쇼크리트를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크리트를 뿌렸어요. 물론 쇼크리트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스틸 리브라든가 이렇게 레티스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뿌렸어요. 그 쇼크리트를 뿌리고 난 뒤에 물론 집안이 연약하면 이제 쇼크리트를 뿌리기 전에 이렇게 락볼트를 시공을 했겠죠. 락볼트를. 자, 쇼크리트 뿌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이제 방수포로 이렇게 시공하는 거예요. 방수포. 방수포는 이연 부분을 열로 융착을 해가지고 이연 부분을 밀실하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물이 안 새니까. 여기 이제 방수예요. 방수. 방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철근을 배건하고 그 다음에 라이닝 콘크리트를 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터널 단면이 만들어지는 게 나툼 공법이에요. 나툼 공법. 락부터 이렇게 했죠. 그죠? 나툼 공법의 단면이에요. 단면의 가장 긴 부분,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을 우리가 스프링 라인이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용어를 이제 SL로 표현해요. 그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 라인을 정한